우리 YMCA 회관 바로 앞에 이곳은 3.1운동 발상의 중심지다라고 하는 비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YMCA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가 YMCA를 통해서 3.1운동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거든요. 그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김정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혜 교수님, 주어진 시간은 25분입니다. 네. 먼저 120주년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제가 3.1운동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인물에 대한 연구를 좀 부탁은 좀 받았는데, 제가 지금 그 함태영 목사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한번 YMCA하고 함태영 목사님과의 관계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YMCA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3.1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1운동에서 YMCA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장규식 박사님이 썼던 그 학생 YMCA 운동,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하고 몇 가지 외에는 3.1운동에서 YMC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서울 YMCA 100년사에서도 민경배 선생님이 쓰실 때 3.1운동에 관련된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역할이 좀 축소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3.1운동과 관련해서 볼 때 3.1운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 제국주의 그룹이라든가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인 서양의 근대 국가라든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정신을,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 정신의 어떤 출발점, 지향점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3.1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그 앤서니 스미스나 한스 콘의 그 민족주의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대중들이 민족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민족주의 운동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3.1운동이 대중적인 민족의식이 고양되었던 사건으로 민족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한국 사람들의 국가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국가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3.1운동은 민족사 안에서도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근대화를 이야기할 때 분기점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3.1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3.1운동에서 우리가 다룰 때 대부분이 언제까지를 다루느냐면 3.1운동이 준비하면서부터 3월 1일날 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다루거든요. 근데 YMCA 활동은 YMCA 역할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그 거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9달여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3.1운동 전 과정에 3.1운동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룹들이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3.1운동 YMCA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YMCA가 그동안에 3.1운동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하면, YMCA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YMCA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운동이라든가 그 당시 사회단체로서의 역사를 좀 망각하고, 오히려 YMCA가 갖고 있는 사상적인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운동의 중요한 전국적인 거점이 되었던 학생 YMCA 운동을 자꾸 YMCA 본부하고 떼어내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장규식 선생님도 학생 YMCA하고 YMCA를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떼어서 보거든요. 그랬을 때 YMCA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YMCA가 많은 분들이 YMCA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있는 활동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1월 말에 그 28 독립선언,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동경 YMCA의 그 28 독립선언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지고, 송계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28 독립선언의 이야기를 1월 말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1월 23일경에
고아 송지근 선생을 만나거나 그리고 현상윤 선생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박희도 YMCA 회우부 간사였던 박희도 선생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3.1운동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동경에서 있는 것처럼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양되어졌고, 그리고 손병희 선생,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하고 최린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아 송진우 선생하고 현상윤 선생님하고 손병희, 최린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민족대표자를 누구로 할 건가.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좌홍 윤치호 선생이었었고요. 윤치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는 3.1운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1918년에 발표되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거든요. 그 민족 자결주의는 강대국의 논리지 이 식민지 약소국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국제적인 질서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좌홍 윤치호 선생은 이 운동이 만약에 일어나게 됐을 때 오게 되는 청년들의 희생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민족 대표로서의 성명을 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YMCA가 거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때 이미 그 박희도의 증언에 의하면 1월 25일 날 대관원이라고 하는 요리집에서 학생 YMCA의 주역들이었던 각 전문학교의 회원들이었던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희도 선생이 당시에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YMCA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YMCA의 당시에 그 대부분의 회원들이 학생 회원들이었기 때문에 YMCA가 공식적으로 3.1운동에 공식적이기는 아니지만 YMCA가 참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은 사실은 그리고 나서 2월 11일이 되어서야 천도교하고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이승훈이 처음으로 만났고, 그리고 2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자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각자 이 3.1운동의 거사라고 하는 것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21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모집되어져 있는 것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평양에 있었던 선천에 있었던 이승훈과 서울의 기독교권이 처음으로 만나서 이 운동에 대한 동력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준비된 게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에 천도교하고 기독교가 처음으로 합동회의를 해서 어떻게 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운동 방식은 어떤 거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채택할 것인지가 24일날 대략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25일날 기미독립선언서가 처음으로 읽혀지게 되고요. 26일날 회람되어지고 27일날 인장을 찍게 되고 28일날 인쇄돼서 배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27일날 저녁에 인쇄가 돼서 28일날 배포가 되고 3월 1일날 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운동은 어떤 조직적이고 어떤 그 치밀하게 준비되어지는 운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3월 1일날 거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끔 이게 이끌어진 데에는 제가 볼 때 YMCA의 역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민족대표 일원에 들어가 있는 저는 오늘 이제 세 분을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민족대표 안에 들어가 있는 33인이지만 그 넓게는 48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민족대표 16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YMCA하고 관계된 인원들이었습니다. 이필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간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양천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910년도부터 시작되었던 YMCA 화령회 주 강사로 역임했던 분이고요. 최성모나 함태영 선생 같은 경우도 YMCA와 계속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세브란스 YMCA의 지도 목사였고 지도 교육자였고, 그리고 박희도는 회우부 간사였고, 이갑성 같은 경우도 세브란스 의전에 YMCA의 간부를 역임했다가 세브란스 병원의 제약 주무로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YMCA 인물들로 채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대표 일원으로 특히 함태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계의 감리교와 장로교, 교파로 나눠져 있는 기독교, 또한 기독교 내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룹이냐면
이 정치적인 운동 가운데 기독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정치 운동에 기독교가 참여하는 것은 복음주의 신앙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3.1운동에는 같이 참여하거든요.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설득했던 인물이 누군지를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함태영 목사님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감리교하고 학생 YMCA를 이 3.1운동과 연결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박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무부 간사였던 박희도가 1월 25일에 이미 학생 YMCA 차원에서 28 독립선언과 같은 독립운동을 원래 주도하기로 결정을 했었다가, 이 천도교와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연합되어져 있는, 불교계가 연합되어지고 있는 이 운동에 학생 YMCA를 참여시키기로 이끈 인물이 바로 박희도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직접 설득했던 인물이 이갑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나 천도교 같은 경우는 그 교령이었던 손병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지, 동원이 가능했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든 장로교든 전국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교 장로의 총회라든가 감리교 내부 안에서 공식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이 나타났던 것도 아니었고, 이들의 참여는 거의 다 개인적인 참여였고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이 없어서 천도교가 기독교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동기를 찾아보면,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까지는 사실은 천도교와 기독교라고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럼 학생 YMCA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월 1일 운동하고 3월 5일 집회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집회의 분기점이었었는데요.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룹이 학생 YMCA 그룹인데, 이 학생 YMCA 그룹이 그러면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거냐? 그렇지 않고요. 학생 YMCA가 이미 전국 조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1운동이 조직적이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학생 YMCA 운동인데, 이 학생 YMCA 운동이 1910년부터 하령회라고 하는 여름마다 개최되어지는 수련회 같은 영적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사회운동이라든가 정치운동이 아니고요. 아주 전형적인 복음주의 운동으로 교회의 부흥회 같은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전국에 있는 학생 YMCA가 조직되어져 있지 않았던 일반 기독교 사립학교의 학교들까지도 이 하령회의 대표단을 보내서 이 하령회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하령회에 참석했던 학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3.1운동이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점지가 이 하령회에 참석했던 학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령회라고 하는 전국 조직, 그리고 하령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게 되었던 영적인 기독교,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령회가 왜 중요하냐면, 장규식 선생님도 그 본인의 논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무단 통치 기간에는 전국적인 집회라든가 전국적인 어떤 운동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MCA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서 일어났던 이 하령회만큼은 전국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가 교회의 부흥회를 허락했던 것처럼 이 YMCA 안에 일어났던 이 하령회를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수가 있었고, 전국적인 조직이 단순히 서울에서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숭실대에서도 집회가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집회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다니면서 전국적인 단위의 집회가 있었고, 이들이 3.1운동 때 이 거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기미독립선언서와 청원서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이 독립선언서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설득하고
교회와 일반인들에게 이 독립운동의 당위성, 그리고 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릴 수 있었던 조직은 YMCA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YMCA는 제가 보니까 28 독립선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YMCA 내부에서 3.1운동을 크게 행사를 치르지 않는 것에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YMCA에 있어서는 YMCA가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YMCA가 3.1운동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YMCA에게서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YMCA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3.1운동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기미독립선언서의 두 가지 사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천도교 그룹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두 그룹이 교회와 YMCA인데, 교회와 YMCA가 그러면 이 정치적인 운동에 왜 관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그 한국 기독교나 YMCA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그게 신석구 목사님 같은 아주 복음주의자, 정치운동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신석구 목사님 같은 경우가 3.1운동에 참여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김원벽이라든가 한의건이라든가 학생과 아이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참여했던 동기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땅을 찾는 것,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국가 건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학생 Y에 참여했던 3.1운동에 참여했던 YMCA 인사들과 학생 YMCA 인원들이 공통적으로 신문조서라든가 이런 곳에 고백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YMCA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3.1운동에 드러났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이 땅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의와 인도의 자유와 정의, 인도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어떤 운동으로 나타나냐면 비폭력 무저항 정신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한태영 선생님에게서도 한태영 목사님이나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이나 그 기독교계 인사들 박희도라든가 그리고 학생과이었던 김원벽이라든가 한의건의 신문조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정신이 바로 비폭력 무저항,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그분이 4월 4일 날 잡혀 들어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월남 이상재 선생으로부터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이 운동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 정신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적을 대항해서 하는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들이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이라고 보았고, 그 정신은 YMCA의 정신을 이끌었던 월남 이상재의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자유와 정의와 인도의 정신이 그 당시 학생 YMCA뿐만 아니라 YMC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3.1운동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3.1운동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YMCA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그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신으로 승화되어져 나왔다고 보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YMCA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는 YMCA 정신이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하령회를 통해서 나왔던 영적인 고향에 있거든요. 영적인 것을 함유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복음의 정신이
사회로 흘러들어가는, 확장시켜 나가는데 YMCA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YMCA의 정신을 보편적으로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금의 YMCA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음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고 보편적 가치들을 사회에 스며들게 만드느냐가 YMCA 운동의 열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